치아가 흔들리고 빠지는 현상이 더 이상 고령층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치아 상실 현상, 빠르게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나날이 발전해가는 의학 기술이 치과 치료의 정밀함을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치아 상실 후 두려움이 컸던 분들, 오늘 JCN 건강 플러스에서 임플란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JCN 건강 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오늘은 CK치과병원 스펜서리 대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K치과병원 스펜서 병원장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임플란트 시술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플란트 시술은 흔한 치아 보철 치료가 됐는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임플란트 시술은 무엇인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거에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양쪽 건강한 치아들을 아깝지만 삭제하고, 다시 말해서 갈아내고 중간에 가짜 치아를 만들어 드리는 브릿지라는 것을 하시거나, 끼었다 뺐다 하고 그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틀니를 많이 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치아가 상실된 곳에 그 치아만을 위해서 임플란트를 단독으로 식립함으로써 상실된 치아를 원래 상태대로 만들어 드리는 그런 시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구조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사진에서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맨 밑에 인공치근, 저희가 말하는 임플란트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위에 맨 위에 보면 보철 팔트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의 식사를 할 때 씹는 머리 모양, 머리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두 개를 연결해주는 기대주,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임플란트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던데요. 가장 고려하는 것이 바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는 식립한 후에 완전히 정착하기까지 일정 기간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그러니까 뼈는 하악은 일반적으로 좀 단단한 뼈고, 상악은 약간 물렁물렁한 뼈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변화는 있습니다. 골유착을 기다리는 기간은 치조골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변수가 많은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단단한 데는 하악은 좀 단단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기다리시면 되고, 상악은 3-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것도 좀 더 빨라졌어요. 사실은 즉시 식립할 수도 있고, 심자마자 임플란트의 그 위에 뭐 보철물을 해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 생활하시는 데 도움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치과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고,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셔서 치조골이 많이 소실됐거나 건강하지 못하면은 그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야 되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임플란트의 경우 뼈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뼈 이식은 꼭 해야 하는 과정인가요? 네, 사실 가능하면 뼈 이식을 안 하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아주 간단한 케이스죠, 그런 경우는. 네. 근데 이제 다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 뼈 이식은 임플란트 할 때 뼈의 양이 부족하거나 또 골질이 나빠서 너무 물러서 심을 수가 없을 때는 잇몸뼈를 이식을 해서 그런 수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이건 좀 많이 낯설 수도 있어요. 요즘은 자기 치아를 발치해서 그걸로 뼈를 만드는 자가치아 골 이식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사랑니를 이용해서 또 자가치아 뼈를 만들어서 그렇게 심기도 하고, 심지어 직계 가족의 치아를 뼈로 만들어서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의 사랑니를 아빠나 엄마가 임플란트 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가 치아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 네. 그 자가 치조골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은 아무래도 치조골이 불량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골 이식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수술 기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난이도도 매우 높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 식립할 잇몸의 뼈의 골량과 밀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 이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원을 하게 된다면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뼈 이식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뼈 이식의 과정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예, 먼저 잇몸뼈 상태를 먼저 체크를 하겠죠. 뼈의 양이 부족한지 진단을 먼저 하고 그 자각뼈의 일부를 떼어 붙이거나 인공뼈 또는 자가치아를 이용해서 치조골을 이식을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지만은 너무 염증이 많아서 이거는 뭐 예후가 너무 불량하다 이런 경우에는 뼈 이식만 먼저 하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네. 요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치료 기간을 길게 만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시거나 이런 치아들, 염증이 심한 치아들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당일 식립도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임플란트는 뼈 이식 없이 바로 식립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하고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전문성이 있고 또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치주염도 없고, 그러니까 잇몸이 염증도 별로 없고 건강한 잇몸이라면은 그날 치아를 뽑고 네. 그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 뼈 이식 없이도 가능한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네. 예. 하지만 발치한 치아에 염증이 너무 심하다든가 그로 인해서 치조골이 너무 많이 소실이 됐으면은 치조골 이식은 불가피합니다. 예. 그러면 뼈 이식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 네. 네, 결국은 뭐든 서둘러서 좋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임플란트 시술 중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뭐고 또 일반 임플란트 시술과는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정말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다 디지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네.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데 임플란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행길을 가든가 택시를 탔을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길을 정확히 알려주고 좀 더 빠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역시 임플란트를 식립할 위치를 정확히 또 정확히 파악하게 되고 그곳에 계획을 해서 그곳에 심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굉장히 정교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또 장점은 덜 아프고 네. 덜 붓고 또 피도 좀 적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 추천하고요. 특히 고령자분들한테 추천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이런 것들이 정확한 부위에 하기 때문에 회복 기간을 줄일 수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치료 기간도 많이 빨라지는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참 장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 기존의 임플란트 시술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시술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죠. 예, 일단 뭐 하나하나 보시면은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CT 촬영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잔존뼈가 어떻게 있느냐, 어디에 이제 해부학적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상악동이라고 우리 코 옆에 있는 그런 이제 상악동이 있는데 거기에 위치는 또 어떤지, 거기가 또 막혀 있지는 않은지, 병소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강 스캐너라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구강 내의 상황을 네. 소형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형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모든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이드 제작하고 임시 치아를 제작을 하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얻어낸 모든 인포메이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수술할 때 쓰는 가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가이드가 뭐냐면 내비게이션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드릴을 하는데 요렇게만 심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도 못하고 이렇게 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에 심게 이렇게 만들어두는 수술 가이드를 만들고요. 네. 그다음에 임시 치아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고 수술한 당일날 임시치아까지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치아를 장착을 하고 네. 어느 정도 임시치아를 쓰시면서 잇몸이 리모델링이 되고 다 치유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색상과 뭐 모양과 이런 것을 다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종 보철물을 이제 장착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는 현상이 주로 고령층에게 일어날 거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하지만 젊은 층에게도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최근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20, 30대 비율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젊은 층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진짜 우리가 100세 시대 아닙니까? 고령화 시대에 네. 젊어들면서 정말 젊을 때일수록 치아 건강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인데 특히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그냥 나이 드신 분의 뭐 치료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20, 30대들도 많이 비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추세 같아요. 네. 근데 요즘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 치아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치아 관리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요인이 되는데 네. 임플란트의 주된 이유는 바로 심한 충치나 잇몸병이거든요. 근데 잇몸병은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이 더 많고 네. 이제 충치는 이제 젊은 층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충치를 이제 방치해 두면은 네. 충치가 이 뿌리까지 썩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충치가 좀 심하면은 뭐 신경 치료해서 살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신경까지 염증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치아는 많이 손상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경 치료로도 도저히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없을 정도라면은 뭐 치아를 발치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충치가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 두 번째는 잇몸 관리입니다. 잇몸. 네. 우리 뭐 어린 친구들도 잇몸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 30대 되면 이제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스케일링을 자주 하지 않고 치아 관리에 소용하고 뭐 회식하고 들어가셨는데 피곤하다고 그냥 주무시고 뭐 양치 안 하고 주무시고 이런 분들 계십니다. 사실 네. 이런 분들 보면은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또 젊은 친구 이제 환자분들이 오셨는데 스케일링 언제 해보셨어요? 그러면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다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정말 20, 30대도 이제는 네. 치아 건강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늦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왜 젊었을 때 관리를 못했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관리를 하셔야 되고 거기에 이제 치주 질환도 있는데 거기에 음주 흡연 뭐 이런 게 있어서 만성 질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치아라는 게 그렇습니까? 뼈에 딱 묻어 있어야지 제일 좋은 건데 그러면 안 흔들지 않습니까? 그럼 치조골이 점점 내려갑니다 이렇게. 여길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럼 빼는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치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뭐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운동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운동하면서 다치는 경우도 꽤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스하키 선수들 보면 입이 다 앞니가 다 없지 않습니까? 또 농구 선수들도 뭐 마우스피스 같은 걸 끼고 운동을 하거든요. 왜 엘보에 맞아갖고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서구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운동하실 때 마우스피스 같은 걸 좀 끼고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통사고나 사고로 이제 치아를 잃을 경우에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젊은
20대, 30대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는 좀 힘들겠지만은 잇몸 관리나 충치 치료는 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우리 젊은 20, 30대들이 뭐 치실 할 줄 안다 그러면 굉장히 정말 스마트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예. 그 자기 관리하는 거거든요. 요즘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시대입니다. 예. 치아 뭐 삐뚤빼뚤하다고 그거 아닙니다. 나중에 시술 사례도 보겠지만은 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20, 30대부터 젊을 때부터 관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 있을 때 잘해. 그렇죠. 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네, 튼튼한 치아 있을 때 잘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젊은 층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한 사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진이 준비돼 있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20대 초반에 환자분이신데 타 병원에서 몇 년 전에 신경 치료만 하고 지금 보시면은 신경 치료하시고 치아가 부러져서 오셨어요. 근데 이제 신경 치료를 하면은 치아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씌워줘야지 크라운이라는 걸 씌워줘야지 그나마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신경 치료만 하고 이제 몇 년을 이제 방치를 하셨는데 뭘 드시다가 그냥 뚝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치아가 하나 앞치아가 없죠. 네. 젊은 사람이 지금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하지만 이거는 코로나 전 얘기거든요. 코비드 전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발치를 하고 이분은 그래도 예후가 좋아서 그 뺀 그날 임시치아를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고 임시치아까지 해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임시치아까지만 한 건데 임시치아에서 색상은 약간 어둡고 좀 그렇지만 이제 보철이 들어가면은 뭐 색상이나 그 뭐 모양이나 이런 거를 다 면밀히 분석해서 자연치아 같이 보이도록 그렇게 시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사례도 한번 살펴보죠. 이분은 30대 초반이십니다. 30대 초반이신데 정말 그냥 방치하셨는데 이분은 뭐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무 사회생활이 웃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시다시피 너무 좀 사회생활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또 자기 관리를 못한다는 그런 직장에서의 압력도 받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면은 그래서 뭐 어금니도 안 좋아서 어금니도 해야 되지만 이분의 주 컴플레인은 앞니를 먼저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였기 네. 때문에 그래서 발치할 걸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3개를 심고 그러니까 6개가 빠졌다고 6개를 다 심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3개 내지는 4개 심고 하는데 이분은 3개만 심어도 괜찮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3개만 심고 치아는 6개를 좀 걸고 6개를 이제 해드린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높이시고 만족감도 올리고 사회생활하는 데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놀림감이 됐었는데 이제는 인싸가 돼갖고 조직을 이끌 수도 있는 거고요 말이죠. 자신감도 이럴 때 정말 치과의사로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정말 감사할 마음뿐이죠. 그래서 어금니를 해드려서 식사를 잘 하실 때 그런 만족감과 또 앞니를 또 예쁘게 했을 때 또 그런 만족감 이게 또 다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또 직업 중에 한 해가 아닌가 또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다양한 이유로 젊은 층에서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되지만 충치가 가장 주된 원인인 만큼 치아 관리에 좀 더 관리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이유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임플란트가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플란트가 오래 유지가 돼야 할 텐데 이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 임플란트 수명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관리 잘 하시면은 평생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리 못 하시면은 더 수명이 줄어들겠죠.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사용한다고 하지만은 그 기준도 절대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꼭 맞는 말이지는 않고요.
정말 믿을 만한 치과에서 수술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하는 것이 역시 더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하시고 식생활도 너무 질기고 딱딱하고 이런 거 좀 삼가해 주시고 만약에 임플란트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이제 움직이는 있으면은 빨리 치과를 가셔야지 그 상태에서 계속 있으면은 임플란트의 그 나사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네. 이러면 이제 좀 사태가 좀 크게 되죠. 임플란트를 제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임플란트 주위에 음식이 끼지 않도록 관리 또한 열심히 좀 해주셔야 되는데 정말 자연 치아보다 더 좀 면밀하게 그 관심을 갖고 네. 염증 관리 이런 거를 좀 해주셔야 되고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가 끼지 않도록 또 치석 관리는 꼼꼼히 해주셔야 되고 네. 양치질은 하루에 3번이 아닙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너무 세게 빨리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생각에는 천천히 오랫동안 부드럽게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하루에 3번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병원에 있는 직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좀 어디 그 이동하시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라 하지라도 좀 칫솔과 구강용품 좀 갖고 다니면서 식사하고 나서는 물론이고 중간중간에 입이 좀 텁텁하다 그러면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임플란트는 누구나 가능할까요? 이 임플란트 시술마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사실 이제 전신질환이 너무 심하신 분들, 뭐 심장 수술을 하신 지 얼마 되신 분 이런 분들은 또 안 되겠죠. 또 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안 되겠지만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을 제외하고는 당뇨 환자이신 분들은 절대적으로 혈당 조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일단 잇몸에 세균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겨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상처 치유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좀 잘 하시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당화 혈색소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것도 굉장히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혈당이 잘 조절되고 그러면은 조절되고 구강 위생이 큰 문제 없으면은 네. 당뇨 있으신 분들도 큰 문제는 없고요. 고혈압을 가지시는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혈압 유지를 꼭 하셔야 되고 이거는 뭐 치과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지켜야 될 일이고요. 고혈압 환자 중에서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할 때 피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수술 전 최소 5일 내지 일주일 정도는 이제 중단하시면 되는데 단 아스피린을 마음대로 못 끊는 분들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주치의와 충분한 협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끊으면 되는지 아니면은 정 못하겠다면은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장 투석하신 분들은 이분도 마찬가지로 주치의들과 긴밀한 협진으로 해서 안전하게 임플란트를 진행할 수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분들은 월수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을 맞으면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이렇게 이제 투석을 하시는데 투석하신 다음 날 아침이 제일 그래도 좀 컨디션이 좀 좋으신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좀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임플란트 수술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혹시 이제 뭐 항암 치료를 받다든가 방사선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일단 임플란트 수술은 조금 연기 드리는 거를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임플란트 시술 전 전문의와 사전 협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임플란트의 성공률은 95% 이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나머지 5%는 실패할 확률도 있다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재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임플란트 성공률은 네. 솔직히 95%보다 더 높습니다. 높나요? 사실은. 네. 예.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심었을 때 뭐 5개도 페일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팔로우업을 잘 해야 되는데 자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임플란트의 초기 처음에 심었을 때 임플란트 초기 고정이 좋지 않으면은 이거는 좀 페일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임플란트 심어놓고 잘 쓰고 있는데 그 주위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뼈가 녹아내리는 거죠. 이것도 또 오래 쓸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플란트 위에 들어가는 구조물이 뭐 깨지거나 파절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힘들게 수술을 받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생긴 나의 새로운 치아 임플란트. 이렇게 재수술을 받지 않으려면 잘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팀워크가 잘 돼야 된다. 병원하고, 그러니까 술자하고 여러분들 이 팀워크가 잘 맞아야 되는데, 자, 정기 체크업을 이제 저는 들어갑니다. 모든 이제 계획된 치료가 마치면은 정기 체크업을 들어갑니다. 임플란트를 하셨든지 간단한 치료를 하셨든지 상관없습니다. 특히 환자분의 구강 위생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또 자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생 점수가 별로 이제 잘 못 닦으신다. 그러면은 자주 내원하셔서 숙제 검사 받으셔야 되고요. 예, 숙제 검사가 뭐냐면 얼마나 잘 닦으셨는지 구강 관리 잘 하셨는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제가 맨날 가시기 전에 그랬습니다. 한 3개월 뒤에 숙제 검사 잘하고 오십시오. 제가 숙제 내드린 거 잘하고 오십시오. 숙제 검사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웃고 가시는데 댁에서 관리 못 하시면 자주 병원에 오셔서 관리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같이 평생 파트너로 같이 가자는 얘기죠. 예. 주로 이제 오시면은 잇몸 관리 해드리고 보철물은 괜찮은지 또 씹으실 때 교합은 괜찮은지 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보게 되겠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힘들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만큼 내 치아처럼 오래 사용할 수 있게 임플란트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있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부터 시작되죠. 스마일 라인이 예뻐야지 경쟁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내가 왜 뭐 젊었을 때 그거를 좀 많이 안 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중요성을 많이 느끼시죠. 좀 늦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지금 20대, 30대도 이런 임플란트 수요가 많이 증가하거든요. 자, 우리가 사례에서 본 것처럼 조금 중치가 심해지든가 이렇게 치아 빠졌을 때 방치하지 마시고 방치하면은 더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가 불편하시면은 여러분들 치과 오셔서 부담 갖지 마시고 치료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떤 상태인지는 알고 그 원장님하고 면담이라도 좀 같이 하시고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뭐 한 몇 달 뒤부터 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당장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낫지. 마냥 나쁜 건 아는데 못 가겠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치과의 문턱을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좀 가까운 치과에서 좀 도움을 좀 받으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CK치과병원 스펜서리 대표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